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계성 지능 연구에 대해서 함께 하실 신광초 어린이집 원장이시고 경계성 지능 연구원이신 서영숙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숙입니다. 네. 자,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본인의 소개를 좀 하시죠. 뭐 서영숙으로 딱 끝내면 너무 심심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네, 저는 경계성 지능 연구 참여자이기도 하고, 네네. 저는 교육학 및 영재교육을 전공하고 또 영재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네네. 현재 인천 신강초등학교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보다 현장과 또 이론을 이렇게 함께 접목을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성 지능 연구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경계성이라고도 부르고 경계선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둘 다 사용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고, 네네. 현재 추세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느린 학습자라고도 네, 그 그렇게 전에는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부르긴 했었는데 이제 용어 정리가 돼서 네네. 그거는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 네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라는 말은 이제 안 쓰는 거로 이제 정리가 네.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분야가 이제 영유아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영유아가 경계선 지능일 때에 나름 뭐 어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이런 영유아들이 경계성 지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담당이시고 연구 종목이고 하시니까. 사실 이제 영유아 교육 기관에서 아이들을 봤을 때 경계선 지능 아동이다라고 판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네네. 물론 발달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느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거는 또 자신만의 속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많은 관찰을 통해서 판별을 해 나가고 있고 판단을 해 나가고 있지만 딱 6세 이전에 경계선 지능 아동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는 면면들이 어쨌든 현장에서는 관찰되고 있고 네. 또 그런 관찰한 면들의 이제 뭐 특이한 점들이 조금 이제 많이 관찰되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네. 일단 영유아의 경우 경계성 지능 영유아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영유아의 경우는 네. 매우 순한 기질로 보이거나 아니면 좀 까다로운 기질로 이렇게 상반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순하거나 까다롭거나. 네, 그래서 순한 기질로 보이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또 주변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감각적으로 둔한 것처럼 보이면 순한 기질의 영유아로 보이고 네. 또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로 보이는 영유아들은 네네. 주의 집중이 좀 잘 안 되거나 음. 또 과잉 행동 그다음에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때 이런 네네. 친구들은 또 까다로운 기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경계성 지능을 염두하고 아이를 살펴보기보다는 이게 지능의 문제를 고려하기 이전에 단순하게 그냥 좀 발달이 느리다, 네네. 뭐 발달 중에서 좀 언어가 느리다, 아니면 좀 운동하는 모습이 뭐 운동이 좀 둔하다 이렇게 좀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애매한 정말 그 경계를 네네.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돼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딱 경계선 지능이다 네,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경우가 경우가 더 많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네네.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이게 그렇죠. 전문가 분들이 신경 써서 이제 관찰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섣불리 또는 이런 교사가, 교육기관에 네. 계신 분들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뭐 말이 좀 느리다고 그 뭐 아이가 이상하고 그러진 않을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말문이 늦게 트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속이 상하셨대요. 남들은 다 말하고 다니는데 음. 우리 집 자식만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막 그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오늘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조금 늦게 트인다 하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그 그렇죠. 어떤 그 나름대로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네.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어린이들과 영유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어, 맞아요. 말문이 느리거나 조금 늦게 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육기관이나 전문가님들도 네, 오셨을 네, 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들을 더 많이 내주시기도 해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가정에서도 함께 더 이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사회성이 낮거나 또 사회적 경험을 두려워하거나 네, 네, 혹은 이제 경험하려는 동기 자체가 낮은 경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또 언어적 발달도 느리고 또 표현보다도 이해도 느리기 때문에 눈치 없는 실수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산만하고 또 갇힌 실수를 자주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네, 네. 되고 그래서 발달 가업을 배워 나갈 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더 든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연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정리를 해보면 느린 언어 발달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나 지켜봐야 되고 전문가에게 꼭 여쭤봐야 한다. 본인이 또는 교사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신체 발달이 좀 느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남들보다 걷기도 늦게 걷고 뭐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잘 걷기도 하고 잘 뛰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 정서 및 행동적인 특성도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경계성 지능 아동들한테 많이 그 향상시켜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 더 연구가 돼서 이 음,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게 정서 및 행동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특정 환경에 대해서 또 심리적으로 되게 상당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물을 보거나 활동에 있어서도 집중도도 낮고 네, 산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또래에 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제 자조 기술이 조금 떨어져요. 뭐 혼자 양말을 신는다던가 옷을 입는다던가 뭐 신발을 신는다던가 이런 자조 기술들이 좀 덜 갖춰져 있는 면면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또 기질적으로 느린 천천히 하거나 그렇죠. 느리거나 정말 편안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느린 친구도 있으니 그런 또 구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또 관찰하기에는 이제 가정 내에서 네, 그런 모습이 기질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뭐 지능적인 경계선적인 모습인지는 계속 관찰을 하시고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아교육기관에 이렇게 자문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유전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뭐 부모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그런 성격이고 성품이신 분들은 아이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앞서서 결정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훈련을 통하면 다 개선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쉽게 아무렇게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또 어떤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성이 발달되어 가는 중이긴 한데 네네. 또래들이 또래끼리 잘 어울리는데 유독 그 친구는 또래와 잘 어울리지 음. 못한다거나 또래 집단에서 약간 소외된다고 해야 네네. 하나요? 그거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눈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네네. 하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을 이제 친구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미 음.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 놀이에 이제 이 친구가 방향을 역행한다던가 네네. 이제 친구들하고 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칙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네네. 놀이에 방해가 된다 음.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럴 경우에 좀 지켜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이런 일을 쭉 하고 계시니까 막 사례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어,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어린이집에 있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네네. 사실 많이 헷갈려요. 네네. 이 친구가 과연 이 부분에 그런가. 음. 근데 이제 유아 영아기를 지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영아기를 2세 이전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이제 네. 3세 이후부터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쨌든 또래와의 어울림, 네. 또래와의 놀이,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지시에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음.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놀이를 하다가 알 수 없는 음. 놀이 중에 뭐 소리를 정말 너무 크게 지른다거나 네. 아니면 모든 걸 다 집어 던진다거나 네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뭐 블럭으로 무언가 집을 완성했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걸 다 집어 던져서 부순다거나 이제 이런 네네. 행동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음. 분명히 성향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 이게 이럴까 음. 저럴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벗어난 얘기는 하는데 다양한 학습자들이 분명히 세상엔 존재하고 네네. 있어요. 물론 뛰어난 영재도 있고 또 조금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친구도 있고 평범한 친구도 있는데 이 다양한 그 학습자들에 관련된 정보가 저희가 그렇게 기간에 근무하고 있지만 평균 이내에 있는 정상 범주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네네. 정보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더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도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이 제시가 되는데 지금 이 경계선 친구들에 관한 정보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효과성을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이뤄 나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개선의 부분들이 음. 그리고 인식의 부분들도 많이 음.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분명 지적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일선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음. 이런 분리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또 다른 경계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는 네네. 지능이 향상되진 않지만 기능은 향상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같은 테두리 안에서 같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은 교실 내에 있는 그 학습자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끔 통합된 환경에서 하기를 저는 좀 바라는 바입니다. 이 네. 친구들이 다른 세상의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 울타리에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환이라든가 샘플이라든가 이 케이스 그렇죠. 바이 케이스 이런 게 별로 네, 없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매뉴얼이 조금 네네. 더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발달 가업도 저희가 영유아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시기에는 어느 시기까지 이 발달 가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음. 어떤 활동들을 하라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이 친구들은 어쨌든 반복적이기도 해야 되고 또 속도도 조금 느려야 되지만 지루하지 않게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집중력이 네. 짧기 네네.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적 방법과 시도들이 조금은 매뉴얼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일선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음. 힘들지 않게 네, 같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그래서 연구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네,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연구원님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교육자재 매뉴얼들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일상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박사님의 그런 그 과제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공감복지 라디오이기 때문에 이 복지 분야의 다양한 분들의 얘기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도 사회성 기술이라는 거를 배우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배우시면서 굉장히 향상이 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의 이런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그 매뉴얼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그런 관심도 말씀이시네요. 많아야 되고. 네, 네. 네. 분명한 거는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나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맞아요. 네,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네. 네, 공부하시고 그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자, 영유아는 발달이 다 안 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의 부모가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제가 부모라도 참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모들께서 받아들이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결국 시기가 늦춰지는 거죠, 아이들에겐. 그리고 그렇죠. 부모님을 위한 뭐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어떤 이게 문제라고 하면 문제일 수 있는데 또 아이가 가정에 있음으로 해서 축복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네네.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저의 많은 부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경계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네, 이 아이는 저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선물이고 하니 네. 이게 원인을 본인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네. 그렇죠.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거에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탓을 하기 위한 그런 걸 찾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초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초조와 조급. 네, 자, 일단 그냥-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시고 인지하시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시잖아요. 인정하고. 인정. 근데 저 같아도 그러면 나아질 거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이제 진행자님 말씀대로 분명히 느릴 수도 있고 그게 어느 발달 가업 시점에 있어서 다시 그 가업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 도달하기를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환경적인 네, 네. 자극을 해주는 데 더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들한테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좀 네, 가졌으면 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조언을 해요. 이제 영유아 보육 기간에 어쨌든 보내시는 시간 동안 중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 친구들과 이 테두리 안에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이 힘들이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잘 길게 그리고 정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부모님이 인지하시고 인정하셨으면 부모님 마음도 좀 돌봐야 한다. 네.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시거나 또는 뭐 부모님이 자책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아이에게도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 부모님부터 마음을 추스려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쭉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연구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러우시죠? 많이 조심스럽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지금 많은 곳에서 이제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이제 세미나들도 열리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방안에 음. 대해서도 점점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가령 진단을 사실 경계선 지능에 관한 검사 도구는 없어요. 네네. 그냥 일반적인 지능 검사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별 관찰을 할 수 있도록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내 아이가 느리다 음.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도전이다 생각하시고 네.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그런 지원 활동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뭐 낮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그럼요. 어떤 그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빨리 네. 지금이 하시는 게 시작이 그럼요. 반이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몇 년 정도 이렇게 우리 경계선 지능에 있는 친구들을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가능해질까요? 뭐 굳이 제가 봤을 네네. 땐 지속적으로 어쨌든 계속 교육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음. 이 친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 뭐 관리라면 관리고 어쨌든 조금 더 교실 안에서의 교육 이후에 별도의 교육을 더 그러니까 학습 분야라든지 뭐 사회성 활동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하는 활동들은 계속 쭉 이어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지원하는 그런 복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경계선 지원 센터라고 해서 네네. 뭐 서울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 없고요. 인천은 없더라고요. 네네. 네네. 자 아무튼 그런 우리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발달 지원 센터 같은 게 앞으로 좀 마련이 돼서 우리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지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점점 테두리가 가차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초등학교 때는 뭐 10m 범위 내에 있었다면 중학교 가서는 5m로 줄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1cm로 줄고 결국 성인이 되면 동등해지는 이런 그 교육 발전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연구하시는 마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실 것 같고 어떤 지원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아쉬움이 많으실 텐데 뭐 꼭 해주고 싶으신 마지막으로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게 경계선 지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게 그 발달 지연의 문제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갭이 더 점점 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능도 성장을 어쨌든 하지만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저희가 더 점점 많아지잖아요. 네, 네,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면 더 많아지고 네, 더 많아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지연이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성숙의 기간이 길게 된다면 이 격차의 차이를 줄이기가 더 힘들어지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네, 경계선 지능의 조기 발견이 한 개인의 생애에 걸쳐 심화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체 방안을 모색하고 네, 네, 예방할 수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네, 세상은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경계를 걷는 이들과 함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서로의 그 결핍을 음, 채워주면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또 함께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육기관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잘 네, 네.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지치지 않게끔 많이 부모님도 위로하시고요, 아이들도 위로하시고 하시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 함께 해주셔서 역시 고맙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좋은 얘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